박혜린이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 횟수로 6년째 이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업을 뭔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게 팀일 수도 있고 투자자일 수도 있고 고객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악조건들을 다 갖췄더라고요. 에너지 사업을 제조 기반으로 하면서 여자가 사업 경험이 없고 29에 시작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제가 하고자 하는 거가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던 거는 굉장히 제가 목표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미션이 분명했다고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미션을 가지게 됐는지, 이게 어떻게 사업까지 오게 됐는지를 오늘 좀 편하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발굴하거나 발견하는 그런 방법들이 다 있으실 텐데,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던 담임 선생님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시험을 치면 질문 있고 오지선다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체크를 하고 제출을 하면 되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왜 내가 이 답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왜라고 이렇게 답을 쓰지 않으면 그걸 점수로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볼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문제를 보는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갖는 습관을 그때부터 가지지 않았었나 싶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이누마드라고 하는 일을 시작을 했을까라고 처음부터 좀 그 배경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여행 다들 좋아하시죠? 요즘 아마 기회되면 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기회가 될 때마다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제가 아마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6개월을 한 곳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대학교 2학년이죠. 21살이 됐을 때 인도에 배낭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인도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아직 기회가 없으시군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에서 나고 자라면서 보고 배웠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환경도 그렇고, 먹고 마시는 문화도 그렇고, 뭐 언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좀 되게 재밌었어요. 모든 게 새롭고, 그 낯선 곳 속에서 내가 뭔가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재밌어서 원래 한 달을 계획했다가 제가 8개월을 더 머물면서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하루는 기회가 돼서 인도 남부에 보면 코다이카널이라고 하는 이런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가서 제가 트레킹을 했었거든요. 트레킹 하다가 그때가 비수기여서 정말 그냥 지역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집에 양해를 구하고 하루 신세를 졌었는데, 거기 마을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밤이 되면 그냥 껌껌하게 사는 게 당연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스불을 켜고 아궁이에 가서 불을 지피고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 집에 살고 있던 9살짜리 꼬마가 태어나서 카메라를 처음 본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모습을 했는데 제가 찍으니까 화면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뭐냐, 그래서 이게 카메라라는 거야 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거 하루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막 밤새도록 친구들 불러서 뭐 이런 포즈도 취하고 저런 포즈도 취하고 하면서 카메라를 막 쓰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사진을 꽤 잘 찍는 거예요. 9살이고 카메라를 처음 봤다고 했는데 뭔가 이런 캐치해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능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카메라를 돌아가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이걸 그 친구한테 선물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주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얘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를 충전하는데 그렇게 큰 전기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우리 지금 생각하면 그냥 아울렛에 꽂아서 한 2시간이면 충전할 수 있는 종류인데 얘는 이걸 충전하려면 3시간을 걸어가서 뭐 3,000원, 4,000원 내고 충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내가 당연하게 쓰는 전기가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좀 여러 형태를 보니까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많은 전기에 의존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활동들을 살펴보면 전기를 소비하지 않는 게 없거든요. 지금도 다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전 세계의 인구의 3분의 1은 이런 전력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전기를 줄 수 있을까? 왜냐면 작은 에너지지만 그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만 있으면 아마 제가 봤던 그 9살짜리 꼬마는 카메라를 열심히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농부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미래가 사진 작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기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접근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아주 당연하게 안정적인 전기를 쓰지만 만약에 지금 정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전기가 없을 때 내가 필요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내가 접근 가능한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오고 2008년, 9년이 한참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가 많았어요. 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구가 녹는다, 뭐 화석 연료가 고갈이 되어서 오일 피크가 올 것이다. 뭐 그때 당시 한국에서도 뭐 녹색 성장이라는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 에너지는 매일매일 해는 뜨고 바람은 부니까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전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충분히 필요한 전기를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었어요. 우리가 찾아보면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종류가 총 11가지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풍력 에너지도 있고 뭐 태양광 에너지도 있고 화력 발전도 있고 바이오매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그 중에서 이 조류라고 하는 에너지를 관심을 가지게 됐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밀물, 썰물이라고 하는 이 흐름을 이용을 해서 이걸 전력 에너지로 변환을 하는 기술이 영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전체 이 지도를 놓고 보면 한국이 사실 서해안을 봤을 때 굉장히 조수간과 차가 크잖아요. 이 조류라고 하는 에너지가 부전되어 있는 양이 잠재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조류 에너지를 전력 에너지로 변환하는 플랜트 개발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보이시겠지만 사람 크기를 가늠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한 50kW에서 많게는 100kW 정도의 전기를 만들 수 있고 인근 지역에 있는 그런 한 10개 정도 가구에 안정적으로 계속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회전을 해서 전력 에너지를 변환을 하는 터빈 자체도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성인의 높이보다 클 정도로 굉장히 큰 터빈이었었고 이렇게 별도의 외부 동력이 없이 그냥 밀물 썰물의 에너지만 가지고도 이렇게 충분히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도 3번째 성공 사례였었고 이거를
성공적으로 가동을 하고 나서 저희가 뭐 초청을 받아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모색하고 뭔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성공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일도 꼬박 4년에 걸쳐서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거를 철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다가 이 제품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양어장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데 이 피해를 주는 것 같다, 뭐 설치를 하는데 뭐 소음이 발생했다라든지,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게 전라남도 진도에 설치를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관광 특구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철거를 하면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시장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성을 갖기는 힘들겠구나. 그리고 어떤 시장을 새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정부의 허가라든지 큰 규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이 신재생 에너지 자체도 계속 대형 발전을 하는 형태로 기존의 송전선을 이용하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경쟁을 해야 되는 대상이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인데 이런 형태의 접근이라면 우리가 이걸 성장시켜내는 데는 계속 구걸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목표로 하는 접근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NGO, 기술 기반 NGO 단체가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마사이 부족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활동을 하셨었대요. 그리고 마사이 부족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서 막 자연 환경도 그렇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분이 전화기를 꺼내셔가지고 사진을 막 찍으셨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족들이 이제 그분을 에워싸고는 막 이렇게 구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건데요 라고 하면서 보여드리니까 그 부족 족장 아들이 막 그 갤럭시를 꺼내면서 그건 나도 있는데 지금 쓰는 어플이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했었대요.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아프리카의 케냐라고 하는 그곳만 보더라도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작년 기준으로 90%예요. 전체 인구의 90%가 이미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재밌어서 가지고 온 사진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필요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이런 모바일 기기의 보급률이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이 단순하게 우리가 카톡을 주고받는 것 외에도 정보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것 자체가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기존의 인프라를 빠르게 대체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이 사람들은 전력 인프라에서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쓰면 쓸수록 더 전기를 필요로 하고 그거를 소비하기 위해서 내 하루의 인컴의 대부분을 전력을 충전하는 데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의 전력 소비가 220V나 110V의 큰 전기에서 점점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작아지고 있다고 하면 발전을 해주는 발전기도 굳이 클 필요가 없겠다. 작아도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건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이노마드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항상 저희가 예전에 생각하면 깔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아까 보셨던 건물 4층 높이의 그런 플랜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 작은 소형 수력 발전을 만들겠어. 휴대용을 만들어야지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투자를 받은 게 저희 투자를 해주신 대표님 앞에서 대표님 이런 연유로 저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이 휴대하면서 어디서든 흐르는 물이 있으면 그 물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휴대용 수력 발전기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너무 좋아. 그거 가치가 있고 될 것 같아. 투자하겠어. 라고 결정하셨거든요. 그러고 2주 정도 있다가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이제 계약서 사인을 하러. 그러고는 이제 제가 휴대용이라고 만든 이 제품을 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죠. 왜냐면 저는 큰 걸 하다 보니까 내가 손으로 들고 움직일 수 있으면 휴대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셨던 휴대용은 이거는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뭔가 상품성을 갖는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휴대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해서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가 2014년 초였었는데 한참 이제 3D 프린터가 나오고 아두이노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좋아져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제품들을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테스트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한 번도 시장에서 나온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뭐가 정답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미니멈한 어떤 기능을 갖는 제품을 만들어서 아예 사람들한테 붙잡고 물어보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저희가 2014년 8월에 이렇게 처음으로 청계천에서 아주 처음보다 좀 작아졌죠. 이렇게 작은 형태의 수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었어요. 이거는 60W 정도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발전기였었는데 별도의 그런 낙차를 이용하지 않고 댐이나 보와 같은 그런 건설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흐름만 이용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력을 연결을 해서 뭐 LED 조명도 켜고 스마트폰도 충전하고 그런 스피커도 뭐 전력 공급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성능과 테스트를 하고 저희가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청계천에서 흐르는 물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컨셉으로 청계천 스마트 충전소라는 걸 런칭을 했었습니다. 이거의 배경에는 과연 사람들이 이 수력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현장에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시장의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셨는데 처음에는 도대체 청계천에 왜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스마트폰 충전하냐 그냥 바로 위에 올라가서 카페에 가면 내가 전선 꽂아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데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시네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저희가 이거를 매일매일 오후 8시에 나가서 오후 11시까지 8시간을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흐르는 물로 전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어요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3개월을 보내다 보니까 점점 외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CCTV라고 하는 언론에서 저희를 취재를 해갔었고 이후에는 CNN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송 매체를 포함해서 여러 매체들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뭐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곳에서도 도심에 적용되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가 물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고 하면 물이 없으면 전기를 만들 수 없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중공업이나 화학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장에서는 24시간 폐수든 사용한 어떤 냉각수가 방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양어장도 있고 농업용 수로도 있고 상업용 곡물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한 어떤 그 물이 중하수가 배수가 되는 그런 하수 관로도 있고 물이 흐르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장들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있는데 이걸 회수해서 뭐 조명이든 어떤 필요한 에너지로 쓸 수 없겠냐라는 문의가 계속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좋은 기회다. 이거를 가지고 정말 제품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각각의 설치 지역의 환경 조건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곳은 수심이 굉장히 깊고 어떤 곳은 수심이 얕고 유속이 빠른 곳도 있고 느린 곳도 있고 내가 만든 전기를 조명으로 쓰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만든 전기를 그냥 송전선에 연결해서 팔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수요가 표준화가 되지 못하고 각각의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으로는 도저히 이걸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단일 모델로 표준화될 수 있는 제품으로 볼륨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고 다음에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된 게 그러면 기존의 공장 단위나 아니면 뭐 양어장 단위나 물이 배출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개인을 포커스를 두고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주목을 하게 된 게 미국의 캠핑 시장이었습니다. 미국은 생각보다 중부 북부를 기점으로 이렇게 큰 강이나 하천과 같은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예요. 그리고 거기를 기점으로 낚시라든지 카누나 카약이라든지 물과 관련된 액티비티를 하는 인구가 한국의 전체 인구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개인이 소비하는 야외에서의 전력 수요를 표준화한 뭔가 제품이 나오면 이거는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디젤 발전기라고 하는 발전기 사용이 이제 모든 캠핑장이나 국립공원에서 금지가 돼서 휴대용 태양광 발전기나 아니면 휴대용 배터리가 이미 막 사용이 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것 같다. 우리 가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차를 빌려서 보스턴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2달 동안 한 60군데 정도의 캠핑장을 다 다녔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정말 물 자원을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곳이 많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전력 수요를 표준화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가지고 갔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충분히 많다.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고 사람들이 물을 기반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고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 인터뷰를 했어요. 야외에 나와서 어떤 전기가 필요하냐, 얼마만큼 쓰냐, 그리고 휴대용 수력 발전기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쓰고 싶냐, 어떤 모양이었으면 좋겠냐, 어떨 때 쓰고 싶냐, 어느 정도 가격이면 사용할 수 있겠냐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아예 정말 제로 베이스로 다시 처음부터 소비재 형태의 제품이 될 수 있는 발전기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그 인터뷰나 시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게 점점 더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형태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이동하는 반경에 따라서 소비를 하는 온디맨드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220V보다는 5V의 저전력 USB 기반의 전원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보시면 기존의 노트북 다 220V를 했지만 지금 이제 USB-C로 USB 충전도 할 수 있잖아요. 점점 더 전력을 소비하는 형태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미 이런 휴대용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기가 9조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규모로 시장이 성장을 했고 태양광 발전기 아니면 나뭇가지를 떼서 열 에너지를 전력 에너지로 변환하는 휴대용 바이오매스 아니면 정말 냄비처럼 생겼는데 바닥에 이렇게 열 전환하는 패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버너로 뭐 물을 끓이거나 아니면 요리를 하는 동안에 그 자체를 전력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존의 전력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석탄이나 석유 같은 그런 원자재를 어딘가에서 시출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까지 수송을 해오고 그걸 발전소에서
태워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서 송전을 해서 지금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쓰게 되는 건데 이 모든 프로세스를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는 게 흐르는 물이라는 에너지를 원료로 해서 터빈을 돌리고 발전을 해서 내장된 배터리에 저장을 하고 사용하는 형태로 아주 작은 발전소를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 만들어진 게 지금 이 제품입니다. I love going outdoors, staying connected with great Mother Nature, and staying connected with family and friends. I love sharing my adventures, but I've realized that it's really hard to get access to electricity to stay connected outdoors. The thing is, today's mobile devices use significantly less power than traditional consumer electronics. So one day, I came up with the idea, what if we could convert every energy resource into personal power? I want to introduce you to eStream. It's a portable water power generator. It converts any type of running water into stored energy. You can get personal on-demand power with nothing but water energy. This is how it works. Remove the cover. Unfold the turbines and lock them. Hook and release eStream into running water. Let it spin freely to generate electricity. And it charges the built-in battery. It takes approximately 4.5 hours to fully charge one eStream, which can charge. 이게 저희가 이제 킥스타터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올렸던 그 영상인데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런칭을 아까 영상에 보셨던 거는 저희가 처음 이제 만든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고 하는 이제 오스틴에서 열리는 전시회 가지고 갔었는데 이건 좀 자랑하고 싶은 영상이라는 거 좋았어요. I think it's fantastic. I think it's really cool. I think this is really cool. It's a really, really neat idea. Yeah, amazing, very innovative. Wow. So accessible. Very good. Amazing idea. Fantastic. Yeah, great job. Sweet. Very good. Congratulations. Being Nomad is one of the coolest things I've seen at South by Southwest Trade Show. It's a great product. Everyone should use it. Find a river, charge your phone. Thank you. 생각보다 미국에서 이 캠핑 아웃도어 시장에서 이 제품에 대한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과연 고객이 있을까, 정말 이거를 쓸까라고 막연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 그 소비자의 수요를 근거를 해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대응해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더니 정말 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런칭을 하고 나서 실제로 북미를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캠핑 아웃도어를 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고 쓰고 계시는데 아마존 같은 그런 아주 남미의 극지역에서 카누를 타고 계속 탐사를 하시는 과학자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북극이나 남극에서 이렇게 탐사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포르투갈에 있는 그런 해양학자가 바다에 나갈 때 연구를 하거나 아주 우리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오프그리드에서의 전력 수요를 우리 제품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사례들을 이제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재밌었던 게 저희는 사용 시나리오가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내가 강에 인접하고 있으면 이 제품을 뭐 4시간 정도 담궈놓고 발전이 되면 꺼내서 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흐르는 물이 없으면 그냥 물 위에서 움직이는 동체 뒤에다가 매달아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카누나 카약처럼 그냥 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배 뒤에 매달아서 내가 움직이면 거기서도 흐름을 만들어서 쓰시는 게 아주 적합한 타겟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시작하게 된 제품이고 청계천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 이제 아주 그래도 그럴싸한 상품성을 가진 제품으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결국 뭔가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접근 가능한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 과정 자체가 추가적인 환경이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제가 제품을 정말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부득이 이제 사진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터빈과 발전기와 배터리가 각각 다 모듈형으로 분리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체형이 무조건 좋아요. 생산을 하든 성능에서든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일체형의 단점은 한 곳이라도 파손 부위가 생기면 이걸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장 파손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카테고리화를 해서 발전부, 배터리부, 터빈부 이렇게 모듈화를 하고 파손이 되면 파손된 부분만 교체할 수 있도록 모듈형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폴리카보네이트와 폴리우레탄, 폴리프로필렌을 각각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든 플라스틱은 100%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을 썼어요. 기존 원료보다 6배 정도가 비싸지만 지금 저희가 사용한 제품들은 파손이 났거나 불량이 났을 때 다시 파쇄를 해서 녹여서 사출해서 다시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전자회로는 전부 다 납을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그런 싼 배터리가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하고 동일한 걸 썼어요. 처음 나간 첫 번째 배치는 저희가 테슬라에 들어가는 산료 배터리를 그대로 썼는데 테슬라가 이제 그 라인을 아예 독점 계약을 해버리는 바람에 가지고 오지는 못하고 지금 중국의 BYD라고 하는 전기차에서 사용하는 저희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생산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의 성능이 저하가 되면 결국은 그냥 불필요한 쓰레기를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의 성능이나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더 2번, 3번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이 되고 나면 배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배터리 자체는 보조 배터리처럼 쓸 수가 있고 배터리 자체에도 랜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랜턴으로도 쓸 수 있도록 이거를 저희가 2017년도 9월에 공식적으로 런칭을 해서 지금 쭉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을 출시하면 우리 이노마드 이 제품의 경쟁사는 휴대용 태양광 발전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휴대용 태양광 발전기가 우리의 경쟁사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이 시장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보조 배터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제품 하나를 280불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태양광 발전기 같은 경우는 뭐 100불에서 뭐 한 180불 사이 내외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물에서 4시간 동안 발전을 하면 5600mAh 배터리를 완전하게 충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샤오미 배터리는 1000mAh를 훨씬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이거 쓸 바에는 그냥 차라리 샤오미 배터리를 3개, 4개 가지고 가지 얘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된 게 그러면 왜 이 제품을 써야 되는지 이 제품 뒤에 숨어있는 가치를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시도했던 거는 경험이에요. 사람들이 물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드는 경험이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작년 9월에는 이제 가을에 홍천에서 다 같이 카누를 타고 이렇게 단풍놀이를 하는 행사를 2번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카누를 타면서 뒤에 각각의 그런 자기의 수력 발전기를 매달고 이동하는 동안 단풍 구경하고 그동안 만들어진 전기로 뭐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조명을 켤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었고 또 한강에서도 저희가 뭔가 하나 준비했어요. 친환경 에너지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저기 뒤에 보시면 이제 강을 따라서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저희가 아까 보셨던 그 작은 발전기를 100대를 탄천 합수구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전기를 다 모아서 같이 영화를 보는 걸 뚝섬에서 진행했었어요. 그때 진행을 했었던 페스티벌인데
Tech Earth are we and all living things we cherish, our history. 이렇게 저희가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정말 이 분야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종사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같이 이런 페스티벌을 하고, 여기서는 일회용품 쓰지 않고 필요한 전기는 수력 발전으로 공급을 하고 이런 형태의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그렇게 막 크고 대단하진 않았지만 아주 많은 부분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가 이런 시도도 했었어요. 불광동에서 비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가 열렸었는데, 야외에서 이런 조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한방에서 다 발전을 해서 만든 배터리를 이제 배달을 해주고, 거기서 이렇게 이동식 수력 발전 공급하는 것도 테스트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가 5600mAh 배터리가 여러 개가 모이면, 우리 전기 자동차도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 셀 수만 개가 모여서 쓰는 거잖아요. 똑같이 작은 배터리들이 모이면 이렇게 산업용 전원으로도 확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에 수력으로도 충분히 대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모델들을 여러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중순에 저희가 청계천에서 한 번 더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때 2014년은 저희가 큰 수력 발전기를 설치하고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운영했었는데, 이번에는 매일매일 이 작은 수력 발전기를 50명이 저희가 에너지 낚시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청계천 강통교 밑에서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이걸 던져서 10분, 20분 발전을 하고 정말 그거 에너지를 낚아서 저한테 충전된 배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배터리를 모아서 저녁에는 다 같이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특정 제가 상품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요즘 킥보드 많이 타시잖아요. 킥보드도 결국 배터리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가능하면 그 50개 모아진 배터리를 가지고 이런 킥보드를 충전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앞으로 모든 도시마천에 있는 수력 발전을 가지고 이런 킥보드나 어떤 그러니까 전기 기반의 모빌리티에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수력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태양만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이 더 모여야 이게 시장이 안전하게 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있는 스타트업 또는 회사들과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들이 활용될 수 있는 사례들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과연 지금 이 전기를 만드는 것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 저희 이노마드가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런 물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걸 소비를 하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고민했을 때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에요. 이노마드 우노라고 하는 휴대용 수력 발전기를 판매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구매를 하셨는데 선진국에서 이렇게 사용한 사례를 보면 아빠가 30, 40대 남성이 아기들 데리고 캠핑을 가서 얘야 너 스마트폰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아니? 그러면서 같이 전기를 만들고 충전하는 이거 자체가 어떤 하나의 액티비티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의 행지온 교육 콘텐츠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어린이 기후탐사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제가 조금 전에 저녁 식사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왔었고 저희가 지금처럼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각각 이 수력 발전기를 조립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체험을 하는 걸 했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친구가 저한테 대표님 지구에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왜 플라스틱을 쓰셨죠?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수력 발전기를 다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게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대표님 정말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왜 저희에게 주시죠? 저희는 이거를 모아서 재단을 통해서 어디에 기부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2주 전에 저희가 대구를 갔어요. 대구에 하빈 초등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에 가서 또 이런 교육을 한 번 더 진행했었거든요. 각자가 이렇게 이걸 사용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그리고 직접 조립을 하면서 수력 발전을 하고 만들어진 전기를 체험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USB를 꽂아서 스마트폰 충전이 되는 게 특별하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하는 건데도 물로 만들어진 전기를 충전한다라고 하는 경험이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계속 전 이거 어떻게 썼으면 좋겠어요. 할머니한테 드리고 싶어요. 뭐 어떻게 기후난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기후변화 문제가 계속해서 당면해야 될 과제일 거고 이 친구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탄소 배출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제품을 가지고 수력 발전을 했을 때 발전된 전력 이외의 부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2년 전에 기존에는 큰 대형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만 내가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발전한 전력만큼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그런 자산을 제공을 해줬었는데 앞으로는 대기업이 큰 발전소를 만들어서 이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수익을 자기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는 일련의 활동에서 지역 주민이라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분산형 형태 아니면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이걸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중치를 더 높여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처음 이제 발표가 됐었던 게 공유 자전거에 적용을 해서 자전거를 타는 만큼 이동한 거리수에 비례해서 개인에게 탄소 배출권을 주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우리가 지금은 캠핑 아웃도어라고 하는 선진시장에서 카누나 카약을 타고 움직이면서 이 제품을 쓰지만 이게 동일하게 동남아라고 하는 개발도상국을 하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배를 타고 내가 노를 저어서 어업이나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 나가시는 분들이 1억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하루에 많이 벌어야 1불에서 2불 정도를 벌면서 생계를 이어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노마드 운을 뒤에 매달고 동일한 노동력으로 내가 고기를 잡는 동안 이 조업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전기를 내가 쓰거나 팔거나 렌탈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 자체가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경제 가치를 갖는 자산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이거는 아마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물이 없을 것 같지만 자연이 또 바다예요. 바다에 인접하고 있는 마을들은 또 이렇게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확장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수자원입니다. 왜 수력 발전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제약이 많은 것 같지만 반대로 보면 수력이기 때문에 수력 발전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제품은 물의 흐름에 비례를 해서 회전을 하고 회전된 그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발전된 전력 양을 가지고 설치 지역의 유속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외부 전원이 없이도 이것 자체가 어떤 특정 지역의 유속을 판단할 수 있는 센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수온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점점 더 수자원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어떤 새로운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 제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이게 전 세계 강 지도예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노마드는 계속해서 이런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하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유휴 자원의 가치를 이용을 해서 계속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바다에 있는 해류까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그런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겠다, 10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에서 주도를 해서 대형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가 정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에너지 생산자가 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이노마드라고 하는 스타트업은 이 작은 발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